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구인업체 발굴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구인업체 관계자와 1대1 면접을 봅니다. 구직 장애인들과 기업들의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과 장애인과 고용은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특히 많은 업체에서도 장애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관심도 높고 해서요. 아마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이날 박람회에서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등 구인을 원하는 250여 개의 우수기업이 참가해 구직장애인들과 1대1 상담뿐 아니라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구직장애인들이 면접을 통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 체계가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요. 예, 서비스 그러니까 호텔 쪽이나 직접 면접도 보고요.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상담과 법률 상담,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선호 직종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4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강원 지역에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는데요.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어린이집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슬기 씨.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지만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못 받았죠. 4월 달 거는. 왜 못 받은 거죠? 여기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강원 지역 어린이집들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유아들이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고요. 강원도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개월분 176억 원을 편성한 강원교육청은 추가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목적 예비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강원도는 운영비 11억 원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목적 예비비 지원도 안 되고 법률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보육 대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과 국회 법률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는 애꿎은 학부모와 누리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가진 데 이어 현대기아 자동차 본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교장협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015 뺑소니 교통사고 추방 교통선진화 시민대회 및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뺑소니 범인을 검거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가 교통정의상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국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뺑소니를 반드시 검거해서 한 명이라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교장협은 시상식이 끝난 뒤 현대 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장협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사회 복귀를 위하고 재활을 위해서는 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사가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현대 기아차 직원들은 취재진들의 취재를 고의적으로 막거나 방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장애 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한 장애 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 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 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 통역사,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 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영세주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4천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주거하는 시설 4천여 곳을 점검하며 지난해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수 또는 보강이 어려운 47곳에 대해 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건설사의 후원을 받아 직접 공사하거나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이 지원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보강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와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각자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고 있는 연사들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그리고 수화 통역사까지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직 제가 코다이면서도 일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고 더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된 이번 행사의 이름은 수어로 공존하는 사회. 수화 언어에 대한 비청각장애인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 수화를 통해 소통하자는 의미입니다. 농인에게 수어란 나의 모어, 삶의 근원이자 존재의 중요한 가치를 증명해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모양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영화감독 김진유 씨 등이 연사로 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청인 문화와 농인 사회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분이 지어져야 서로를 더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사회를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한 마을에 사는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지역 청년회가 20년째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6일 열린
제10회 초동면민 경로잔치입니다. 밀양 미리벌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초동청년회가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6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위안 잔치를 가진 것입니다. 1995년 제1회를 시작해서 지금 그 20년 세월 동안 10회라는 우리 경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맞이하게 됐는데 그 전통이 20년이라는 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잘 이어갈 것이고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내빈 소개와 축사에 이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 행사와 장수상 전달 후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골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이 남한 노인네들 이래 경제를 챙겨주니까 고맙지. 그동안 사회봉사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화장실 개선 사업 등 각종 활동을 벌여온 초동청년회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속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경로잔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지난 28일 포항시 해도 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기관 단체장과 장애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독도 한마당 장치와 공연을 비롯한 독도사랑 나라사랑 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만준 경북신체장애인 복지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땅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수호해 후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하경 행정부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2016년 3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선수를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마산 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4곳을 선정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유형에 적합하고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BC카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맘편안카드,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아이 행복카드 등 3가지 카드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카드입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도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 문화 조성에 앞장설 2015년 경상남도 우리말 가꾸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말 가꾸미로 선발된 도내 대학생 50명은 올해 말까지 청소년 언어와 공공 언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박이말 연구는 물론 한글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문화 개선 운동과 도민의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형제복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지 10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다며 대책위가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대책위는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교체되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면 피해 생존자와 대책위 등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폐기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청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인데요. 더욱이 출동한 경찰이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진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은행은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 없이 방문하면 수화통역센터에 의뢰하거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또한 경찰이 청각장애인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 하자 팔을 강하게 잡아채며 제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은행은 더 이상 답변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해당 경찰들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경기도가 도내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 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내 개인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산 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 운영시설이 법인 설립 요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너무 달아 무늬가 사라진 바퀴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제주 절물자연 휴양림의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모습입니다.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성마저 있어 보이는 휠체어. 형식적인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를 배려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